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셔쿠입니다. 오늘은 3월 2주차 선물옵션 만기 동향 정리 및 향후 시장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소름 돋는 이틀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철저히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우선 코스피는 이틀간 멈춤없는 랠리를 보여주며 종가 기준 5,809포인트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파생 상품은 기준이 되는 코스피 200 지수는 8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월 20일 저녁 7시 기준으로 1447원 선에서 약 반등하며 마감했고, 나스닥 100 선물 역시 24,800포인트 부근에서 약한 반등 흐름을 유지하며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환경 자체는 큰 이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물 시장 보시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현물이 아닌 선물옵션 시장에 있었습니다. 코스피 선물 동향을 보시면 놀랍게도 외국인만 압도적으로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지수 상승을 견인한 진짜 실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왜 선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효과를 좀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도대체 왜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옵션 시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옵션 수량보다는 금액 베이스의 흐름이 더 중요하므로 금액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지션 변화의 타임라인을 좀 짚어볼까요? 첫째 날에는 개인은 콜옵션을 익절하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은 양매수로 진행했고요. 둘째 날에는 갑자기 개인이 강력한 콜옵션 매수 상방 베팅을 진행합니다. 풋옵션은 매도로 전환했고요. 반면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은 당연히 달랐겠죠. 기관은 콜매수 풋매도에서 다음날 콜매도 풋매수로 스위칭했습니다. 하방했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국인은 개인이 쏟아내는 콜옵션 매수 물량을 모조리 받아내며 지속적인 콜옵션 매도를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풋옵션 매수도 끝없이 누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이 만들어낸 첫날의 만기손익 차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나 토스 커뮤니티에서 적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외국인도 상방 열었고 개인도 콜을 들고 있긴 한데 지난달처럼 무식하게 밀어 올릴라나? 그러면 5,9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반전은 오늘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번에 만기 손익 차트를 못 보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미리 드릴게요.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만기 손익선인데 X축이 손익 분기점이고 Y축이 선물의 현재가 구간입니다. 당연히 행사가가 다양하게 있어서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나면 만기 손익 포지션이 만들어지는데요. X축 위로 가야지 이득 구간이고 X축 밑으로 가면 손실 구간인 겁니다. 이제 설명 다시 드릴게요. 포지션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기관은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한 상태이기에 지수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숏 포지션으로 해칭을 걸어두었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832.5, 코스피 기준으로 5650포인트 부근까지의 하락에 대비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과 외국인의 데스매치인데요. 개인은 드디어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완벽한 네이키드 롱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방 베팅 포지션을 구축을 했는데요. 지수가 922.5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약 6230포인트 이상으로 수직 상승해야만 유의미한 수익이 나는 매우 위험하고 가파른 구조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이 물량을 다 받아먹으면서 옵션 매도자의 특권인 커버드 콜 포지션인데요. 베어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상방을 제한시키고 프리미엄 수치 포지션을 완벽하게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수가 922.5포인트 이상으로 가지만 않으면 프리미엄을 그대로 챙겨가는 세팅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매수한 비싼 콜옵션 프리미엄을 가만히 앉아서 시간 끌기로 따먹겠다는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6200 부근까지 도달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게 직선으로 가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두 가지의 강력한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외국인의 시간가치 사냥입니다. 옵션 매수자에게는 정말 큰 적은 시간인데요. 시간은 옵션 매도자인 외국인의 편입니다. 외국인은 현재 구축한 커버드 콜 포지션을 극대화하기 위해 끈질기게 개인을 유인할 것입니다. 중간중간 지수 상승을 보여주며 개인이 콜옵션을 익절하면서 그 탐욕으로 인해 계속해서 콜옵션에 베팅하도록 희망 고문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성 상승을 만들어 만기까지 시간을 끌기만 해도 외국인은 개인이 산 콜옵션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수익을 확정짓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530 이상으로 폭등만 안 하면 외국인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 거죠. 근데 물론 만기 전에 개인이 포지션을 포기하고 콜을 매도하고 나면 지수가 급등할 변수는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차트에서 포착된 고점 징후인데요. 저한테는 거래량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소름 돋았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커스피의 거래량을 주목해 보십시오. 드디어 제가 우려하며 기다리던 역대급 거래량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2021년도 고점 부근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며 3000포인트를 뚫고 환호성 치던 그때의 차트입니다. 당시에도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며 고점 플레이를 거친 후, 고점 플레이라는 거는 고점에서 세력들이 매도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결국 뼈아픈 장기 하락장을 맞이했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21년도 같은 대세 하락장이 다시 온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도 단기 추세 파동 5파에 끝자락에 진입했으며 곧 1만 스피를 가기 위한 장기 추세 조정 파동 2파 조정이 다가가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는데요. 세력들은 고점에서 선물로 주가를 움직여서 고점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시간을 끌면서 현물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고 동시에 옵션 시장에서도 개인의 프리미엄을 빼먹는 일석이조 전략을 실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자면 아마 3월물 만기 전까지는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개인들을 고점에 묶어두기 위해서 계속 꼬드기며 거래량을 터뜨려 있는 형태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주로 소형주가 많이 오르는데요. 그걸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물량을 개인에게 다 떠넘기고 나면 그때 진짜 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단기 고점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세력들만 알겠죠. 이번 주는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단기 상승 파동의 막바지에 진입했고 고점 징후가 포착된 이상 앞으로 어떤 비이성적인 변동성과 거래량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들만 아는 거죠. 여기서 지수가 당연히 더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는 머지않아서 꽤 아픈 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월물 만기 이후에는 보유 포지션을 전량 청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후에 포지션 정리하고 수익 확정 지으면 구체적인 매매 복귀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매달 날카로운 파생시장 분석으로 여러분의 매매에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글은 제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저는 이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2030년까지 가는 이 거대한 파동의 흐름을 매일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길고 전문적으로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며 서로가 돈을 잘 버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시나리오가 망상 같으신가요? 아니면 기회로 보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당연히 조정은 오고 그 뒤에 상승은 옵니다. 세력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